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어제 이제 큰 상승을 보여준 암호화폐 시장이었는데요. 오늘은 건강하게 이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전체 암호화폐들이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현재 조정을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정이 끝나고 커다란 이제 대상승장으로 이어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이 인도 기반 거래를 위한 리플 파트너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내용 중에 좀 쓸데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인도 기반 거래를 위한 리플 파트너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닷컴은 리플렛 회원으로 인도에서 8번째로 큰 은행인 엑시스 은행과 함께 아마존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마존 페이 UPI가 포함이 되며 인도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위해 아마존 쇼핑, 일일 구매 결제, 청구성 결제 등의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 앱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인도 시민들을 위한 모든 금융거래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아마존의 스마트 플레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만 은행 계좌에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마존이 이러한 불편한 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애플과 구글처럼 그들의 사업을 지불로 나누기 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이 리플렛의 멤버인 엑시스뱅크와 협력하여 이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엑시스은행이 아마존의 결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아마존 거래 정리에 활용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엑시스은행이 지난해 11월 22일 엑스커런트로 생중계한 점을 감안하면 엑스커런트를 이용해 아마존 거래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엑스커런트는 국내 거래를 해결하는 데는 괜찮지만 동시에 인도 거주자들은 송금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 자금을 보내거나 현재 위치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을 주문해야 할 것인데요. 아마존이 소비자를 위해 교차 국경 거래를 해결해야 할 경우 이제 최신 버전인 엑스커런트 4.0이 엑소래피드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기 때문에 엑스커런트가 해당 트랜잭션에 대해 XRP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재무 프레젠테이션에서 리플렛의 완벽한 활용 사례로 아마존을 이용한 리플 때문에 아마존과 리플과 함께 작업하는 것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아마존은 리플렛을 알지 못하고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리플렛을 알지 못하는데 활용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마존의 리플렛을 모를 리가 없겠죠. 이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200개 금융기관의 네트워크 확대의 진정한 힘이라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엑스커런트에서 현재 2018년이 엑스커런트의 해였다면 2019년은 이제 엑스커런트에서 엑스래피드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엑스커런트를 사용을 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데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럼 한번 써볼까? 그리고 엑스래피드를 사용해본 이 기업들에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엑스래피드에 대한 이런 칭찬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을 때 직접적으로 엑스래피드로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정말 이제 엑스커런트를 이제 사용을 한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오피셜이 나오거나 엑스래피드 XRP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 인구의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의 70%가 아마존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건을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합니다. 지금 리플렛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2월달 지금 2월 20일인데 어마어마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건강해질지 리플의 사업이 얼마나 확장될지 그에 따라서 XRP의 볼륨 상승과 그 뒤에 따라오는 가격 상승이 얼마나 크게 될지 한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금융 대기업 SBI, 이제 기타오 회장이죠. 네, 암호화폐 산업의 희망은 리플과 R3에 달려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이제 금융 대기업인 SBI 홀딩스의 이제 회장이죠. 이제 기타오 회장이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에 대해 낙관론을 유지를 해야 하는 이유로 리플과 블록체인 컨소시엄 R3를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일본 암호화폐 언론 코인포스트와의 인터뷰에 응한 기타오 CEO가 암호화폐 산업의 장기 침체가 산업의 종말이 아니며 SBI 금융기관 내 리플 XRP 사용 촉진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SBI 홀딩스는 2016년 아시아 금융시장 내 리플 XRP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합작 법인 SBI 리플 아시아의 파트너사이죠. 그러면서 기타오 CEO는 기타오 회장은 크로스보더 송금 및 결제에서 리플 사용에 대한 실제 수요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그 좋은 사례로 이제 산단테르 은행이 리플의 블록체인 기반 엑스커런트와 리플렛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제 결제 처리 서비스를 출시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이제 그는 SBI 멤버로 합류해 최대 이제 주주로 자리 잡은 R3와 R3의 이제 코르다 세틀먼트에 대한 이런 큰 기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그의 전망과 의견 가운데 그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언급을 하며 암호화폐 시장 내 감찰 및 실시간 데이터 관리 및 정산 서비스가 점차 개선을 보이고 있음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기타오 CEO는 일본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주도하고 미국이나 다른 세계 시장보다 선제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SBI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자체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해당 펀드 출시를 위해 일본 금융청 FSA의 명확한 법률 규제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BC 트레이드, 이제 SBI 홀딩스가 소유한 자체 거래소죠. BC 트레이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의 예치 서비스를 제공함과 밝힘과 동시에 언급한 이제 R3와 코르다 이제 세틀먼트 활용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10월 리플은 이제 일본 은행 연맹 소속 60곳을 연결해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당일 송금이 가능한 이제 머니탭을 또 출시를 했고 SBI 리플 아시아가 컨소시엄 이제 회원 중 한 곳으로 합류함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플은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 공식 암호화폐로 선정을 주장하는 8,200개 이상의 서명 청원이 이루어지며 일본 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진짜 기타오 회장이 리플 XRP에 대해서 좀 확장시키기 위해 좀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타오 회장이 이제 작년에 뭐 리플 가격, XRP 가격이 $10가 이제 기본적으로 찍을 것이다, $10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네, 좀 많이 아쉬운 상태에서 네, 2018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네, 이렇게 기사를 전하면서도 또 XRP 뭐 이렇게 기타오 회장에 관한 이런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이건 다음 영상에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네, 2019년에 정말 XRP가 $10가 지금 당장 $10를 찍어도 네,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심하다 싶을 정도로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전 세계 회사 중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많은 IT 기업 뭐 기타 다른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 기사들이 나오고 좋은 소식이 나오는 네, 회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정말 없습니다. 저는 정말 본 적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한 개만 나오나요? 아니죠. 네, 3개, 4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리플 얼마나 이렇게 커지게 될지 정말 네, 너무 커질 게 눈에 보여서 걱정입니다. 너무 보입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들이 많으니 이만 여기서 끊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텔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IBM 블록체인 책임자가 이제 40에서 50개 은행이 향후 몇 개월 내에 스텔라 이용 사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IBM의 이제 블록체인 책임자인 제시 룬드는 IBM Think 2019에서 40에서 50개 은행이 향후 몇 달 안에 스텔라에 기반을 둔 IBM 월드 와이어 서비스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디어 파인더에서 인터뷰를 통해 발표했다고 합니다. IBM 블록체인 월드 와이어는 블록체인 기술과 스텔라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금융기관들은 이제 국경을 넘는 지불, 결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곧 출시 발표가 있다. 그러면서 50여 개국 이상과 40여 개의 통화 그리고 40에서 50개 은행을 끌기에 충분한 시장 메이커들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통화 스테이블 코인 및 기타 통화들을 지원하고 발행하기 위해 전 세계 여러 은행들과 의향서를 갖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하고 낮은 비용으로 즉시 세계 어디서든 그리고 세계 어느 곳으로든 일관된 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글로벌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며 이렇게 그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스텔라는 이제 그 리플과 어떻게 보면 형제 관계고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인데요. 네, 스텔라 시장도 점점 커졌으면 좋겠고 리플 시장도 점점 커지고 서로 이제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건강해지고 있다는 이런 반증을 하는 기사인데요. 네, 비트고가 암호화 자산 최대 1억 달러 보장성 보험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보험이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트고 측이 이제 자사의 스토리지, 이제 지갑 또는 수탁 기관으로 인증받은 비트고 신탁에 보관된 이제 자산에 대해 제3자의 해킹이나 프라이빗 키 절도, 내부자의 의한 프라이빗 키 유출, 프라이빗 키의 물리적 분실 또는 파손에 대비한 보험 상품을 이렇게 제공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작년 비트고는 수탁기관 자격을 획득한 뒤에 조만간 암호화폐 보험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이제 비트고가 런던 로이즈 소속의 보험 인수업체 암트러스트를 선임한다는 것입니다.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된 암호 자산은 금괴, 그림 등 고가의 상품을 보장하는 소위 정화 보험 시장의 안성맞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비트고의 CEO 마이크 벨시는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에 이보다 포괄적인 보험은 없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고 측은 이번에 출시하는 보장성 상품을 1년 단위로 구매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가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디지털 에셋의 이제 절도 보험은 업계에서 전례가 없는 상품으로 비트고 고객들에게 디지털 화폐 자산에 대한 완전한 규제를 받는 전문 보장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에셋 CEO 이제 데이비드 젠크주스키는 디지털 화폐와 암호키에 특화된 손해보험 출시를 사전 발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으며 우리의 목표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투자자와 안전에 대한 보장이 좀 더 강화된다면 투자할 의향이 있는 예비 투자자들의 완전히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누구든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에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자산으로 여길 수 있게 이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쭉쭉 이제 이어가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2019년 들어와서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 네, 일단 암호화폐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혹시 이제 그 분실을 하거나 이제 해킹을 맞거나 이래서 내 자산들이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암호화폐에 관심은 있지만 선뜻 이제 투자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제 좀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이렇게 볼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러한 이제 보장성 보험이 출시가 이미 됐죠. 이제 출시가 됐고
이것이 잘 된다면 이제 다른 보험들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이제 시장이 점점 건강해지고, 네, 지금 투기판이다 하는데 이러한 얘기들도 많이 사라지겠죠. 네, 굉장합니다. 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건강해지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네,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리플 XRP 인기가 이제 암호화폐 XRP 보유액이 비트코인을 크게 이제 상회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JVCEA, 그러니까 일본 암호화폐 교환 협회가 20일 지난해 12월 31일 시점에서의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액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발표를 하였는데, 그 일본 이제 법정 화폐죠. 엔화 암호화폐 보유액에서 비트코인보다 이제 XRP가 더 많았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어제도 제가 이제 짧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 이제 그 리플이나 암호화폐 지금 볼륨 1위가 미국을 제치고 지금 네, 이렇게 일본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한 7%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미국이 44%. 네. 그 다음 3위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네, 4%였습니다. 굉장히 2위와 3위와의 이제 간격이 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좀 벌어진 게 아니죠. 네,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굉장히 네, 좀 다른 나라들보다 선점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암호화폐는 지금 관심 아예 밖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네, 암호화폐를 좀 더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이런 노력을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토로의 설문조사 결과 이제 밀레니얼 트레이더 50%가 미 증시보다 암호화폐 시장을 신뢰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이토로가 최근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최근 밀레니얼 세대 트레이더 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미국 증시보다 암호화폐 시장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이허시 이토로 미국 지사 전무이사는 젊은 투자자들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절을 경험을 했다며, 그들은 미국 납세자들이 정부에 납부한 수천억 규모의 세금이 금융기관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목격을 하였고, 본인들의 이제 자산이 예금이 사라지고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견뎌야 했다라며, 이 같은 경험이 전통 증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젊은 투자자들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성장 가능성이 보이고 더욱더 신뢰가 간다는 이런 기사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전 세계 1000여 개의 유통업체에서 비트코인 캐시 결제 서비스 지원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제 캐시의 결제 서비스 제공 의사를 밝힌 유통업체가 전 세계 1000여 개로 이제 추산이 된다며, 지역별로 보게 되면 슬로베니아가 207개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 노스트라드 이제 브로크에서 56개, 일본이 56개를 이으며 이렇게 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항상 어디든 이렇게 암호화폐 소식에서 계속 나오고 있네요. 참 기쁘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러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하원 의원이 4월 초 디지털 자산 거래 개정안을 제심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통신사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하원의 이제 아나톨릭 악사코프 금융시장 위원회 위원장이 디지털 자산 거래에 사용되는 디지털 금융자산 법안과 러시아의 연방의 민법 개정안에 대한 재심이 3월 혹은 4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네, 두마 금융위는 올해 초 디지털 금융 자산 법률 초안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심의와 의사 결정이 지연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네, 일본의 대형 종합 상사가 이제 재생에너지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소식 또한 또 일본이네요. 네, 지금 너무 영상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는 점 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소식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이제 헝가리가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부다페스트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게 되면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에 29번째로 헝가리가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팀 드레이퍼가 2년 내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구매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2년 후에 이제 지구촌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구매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며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입지를 다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소비하거나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팀 드레이퍼는 네, 암호화폐 이제 거물입니다. 억만장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소식인데, 네, 굉장합니다.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65로 이제 탐욕 단계에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제가 왜 이제 박수를 치고 있냐면, 제가 항상 이제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이면은 아시겠지만, 이 공포 탐욕 지수, 네,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10을 기록했었죠. 네, 그래서, 이 공포 탐욕 지수가 50, 60, 70, 80이 되는 날, 이 기사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네, 영상을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요. 네, 이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65가 돼도 아직도 이제 탐욕 단계라고 하네요. 참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80, 90이 되는 날,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65를 찍었으니 네, 70, 80이 되는 날이 금방 오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갑자기 내 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네요. 네, 정말 좀 많은 소식들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평소보다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네, 최대한 줄인 게 지금 이 정도라서 참, 네, 여러분들께 좀 한 번에 많은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려는 네, 제 마음을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농도가 좀 진해졌습니다. 항상 마스크 네, 착용하고 이렇게 출퇴근하시길 바라며 네, 방한 대책에도 날씨가 좀 많이 풀리긴 했는데 네, 감기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